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5주 상담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사례 문제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사례가 예, 지금 현재 사례 보이죠? 네. 이민 22년 9월 28일 11시 23분 전화 상담이네요. 이민, 이유, 갑신, 이사, 병인.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일로 어떻게 조금 더 네, 조금 더 밀어주세요. 됐습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독도 울릉도 독도 여행을 갔는데 불장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배에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 통화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9월 28일 11시 23분 도대체 뭐 때문에 전화 왔을까? 네, 궁금합니다. 평소 아시는 분이 전화 와서 네, 그런 내용들이 전화 상담했을 때 보통 보면 전화로 답을 못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볼 때, 자, 일단은 그날이 갑신일이죠, 갑신일. 갑신일은 어떤 날이냐? 이 갑신일 자체가 갑목이 신금의 편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갑신은 을류보다는 좀 나아요. 을류는 유 속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하지만 갑신은 신금 속에 지장간 속에 임수가 들었기 때문에 편관은 편관이지만 좀 숨구멍이 있다. 즉 임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임은 편인이죠. 편인. 그래서 관이 경금이 있고 임이 있으니까 관인 상생하는 격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갑신은 어떤 현상을 갖고 있냐면 좀 이 신비하고 또는 어디에 내가 몸을 갖다가 얻다 가든지 정신적인 지주를 갖다가 삼을 수 있는 글자가 뭐라고요? 갑신이다. 갑신 속에 왜 갑신일주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또 종교 이렇게 귀하고 또 그게 많이 심취를 하느냐 하면은 원리가 갑목인데 밑에서 신금이 목을 치려고 하지만 신금 속에 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임수가. 그 임수가 역할이 대단히 근검됐다. 그래서 경금이 임수를 차기 때문에 항상 그래도 신금이 을류보다는 낫다. 무슨 말겠죠? 같은 병간이라더라도 을류보다는 갑신이 훨씬 낫다. 그래서 실제 갑신 일주에 태어난 사람은 뭐 하면 월급쟁이를 하게 되면 철밥통이라고 오랫동안 잘 버텨요. 그런 특징이 있다. 같은 평간이라도 을류하고 갑신은 차이가 난다. 이유는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그 인성, 즉 편인의 역할이었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무튼 그날 왔는데 주로 그 갑목 좌우에 뭐가 있어요? 재성이 있죠. 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재성이 있고 재성은 돈이죠. 이 사람은 지금 돈에 대한 생각이 잔뜩 있어요. 뭔가 모르게 돈을 좀 벌어야 되겠는데.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정간병간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앞에 보면 임이란 편인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연애 편인이 있다면 자기가 갖춘 것이 편인이 있으니까 뭔가 모르게 신비로운 것에 자기가 의탁을 하고 어떤 것에 연이 있으니까 연이 조상이잖아요. 그쪽에 자기가 힘을 빌리고 있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인데 항상 그게 바로 기도가 바로 돼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중간에 뭐가 가로막았다? 재성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고 기도만 조금 더 많이 했으면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항상 기도보다도 돈이다. 그 말을 보고 우리가 보통은 뭐 제밥에 눈이 어둡다. 뭐 그런 이해할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기도보다도 돈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집중을 갖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이민, 기유, 갑신, 기사 등이는 안목을 기준으로 할 때 자기를 도와주는 것은 목이고 수가 되는데 목과 수가 약하지요. 이런 그 우리 오주의 상태를 우리 보통 뭐라 하냐면 뭐가 부족하다, 영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영양이 부족하냐면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영양이 부족하냐 마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영양이 부족한 편이다. 즉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인성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미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 인사신 지지가 보면 사신 합소가 돼 있어요. 형합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나쁘지만 나중에는 수가 되니까 좀 이쪽으로 좀 자기 도우려고 하는 성질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인사신 삼명살이 다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만치는 않겠구나. 이런 것을 근데 하는 일이 만만치는 않겠구나. 아무튼 이 사람이 그날 당장 질문한 내용은 임수 속에 뭐가 들었어요? 임수는 편인이죠. 편인이니까 뭐냐면 편인은 어떤 문서야 문서. 또 연애도 보면 이 처음에 자기 마음이 연예인의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마음이 이 드러난 마음도 문서죠 문서고 밑에 있는 이것도 문서야. 그런데 밑으로 봅니다. 자,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봅니다. 요것만 갖고는 직업이 뭔지 그렇다게 드러나지 않아요. 사주를 봅시다. 57세의 여자입니다. 병호, 계사, 병술, 기해. 자, 병호, 계사, 병술, 기해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병호, 계사, 병술, 기해면 이 정체가 여러분들 할때 병일주인데 화가 셉니까? 약합니까? 세죠. 화가 세지요. 술토도 화약 참고. 내가 신약은 잘못 쓴 거. 제가 신뢰가 아닙니다. 고쳐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제가 신뢰가 아닙니다. 그 다른 걸 하다가 했습니다. 토금 길신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많은데 토금이 길신이 아니고 토금 길신 좋아요. 토금 길신 좋고 이거는 신강입니다. 신강사. 신강. 신강 토금 길신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병화가 강하고 월지도 비견이 있어요. 또 연도 비견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강한 어떤 그 모습이 보입니다. 자, 사주에 화가 강하다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사람이 직업을 가지면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화가 많다. 무역업? 무역업은 수가 진 사람들이 무역업을 쭉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조금 간단하게 이번 기회에 공부 겸합니다. 자, 그 사람이 사주를 봤더니 일간이 맨 지금 갑목이다. 갑목. 갑을이다. 갑을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갑을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직업이 뭐다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갑목은 어차피 뭐가 필요하냐면 땅이 필요. 땅이. 갑목 을목은 땅에다가
자기가 뭘 심어야 되잖아요. 뿌리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목은 주로 보면은 대장 기질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잘해요. 관리. 무슨 관리? 사람 관리, 물건 관리 잘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러면 사람 관리, 물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 관리라면 인사 관리, 그 인력 관리 이런 관리를 잘합니다. 그런 쪽에 사업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물건 관리하는 그런 큰 기둥이기 때문에 땅에 박고 막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잘 아는 기둥 세우고 하는 거는 토목이죠. 토목 건설, 건축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편으로는 자기 대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간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줄로 세웁니다. 줄을 세우고 있다는 건 뭡니까? 교육. 그래서 줄 세우고 교육하는 걸 중에서도 감목은 어른 교육이죠. 어른 교육. 애들이 아니다. 어른 교육. 그렇게 관계. 자, 인력 관리, 물건 같은 거는 창고 관리, 이런 등등 주로 관리에 잘한다. 관리를 잘한다. 한마디로.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관리 중에서도 건물을 짓는 건 그런 것도 하고 창고 건물 지어서 임대도 하지만 건물 짓는 것도 관계가 있다. 왜? 감목 을목은 땅을 갖다 굉장히 좋아한다. 을목은 도대체 뭐래? 을목은 뭐냐면 그것도 사주 구성을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을이라 하면 역시 땅이 필요하다. 을목이 땅이 필요하지요. 땅이 너무 많으면 을목이 땅 너무 많은데 돌아다닌다고 힘들게 한다. 을목이 땅이 너무 넓으면은 땅이 너무 많으면은 역마살이 들어가고 엄청 힘들어. 일찍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땅이 이제 적당하게 있으면은 한쪽에서 뭘 해요? 심고 하지요. 그러면 을목도 관리를 하는데 아기자기한 관리를 하면서 주로 인테리어, 응? 꾸미는 거 이런 쪽이 맞답니다. 인테리어 아기자기한 거, 인테리어 꾸미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그러면 어른들 가르치겠나? 애기들 가르치죠, 애기. 이런 애기들 가르치는 그런 업이 원래는 맞는 거예요. 자, 물론 그 외에도 뭐 무수하게 많이 가르쳐 주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나간 김에. 그 다음에 갑을 다음에는 병이죠, 병. 오늘 이 사람 병이다면 병. 자, 병화일주는 굉장히 밝지요. 그러다 말이에요. 그 밝음을 추구하는 그런 쪽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뭐예요? 교육.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밝음을 추구하는 거, 정신적인 거, 교육을 막 컴퓨터.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인터넷 사업. 그 다음에 그 홍보 알리는 거. 뭐 그 다음에 등등 이 마케팅 등등 이런 쪽이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그런 굉장히 밝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화는 크니까 스케일 크다 보면 되고 병화는 그런 병화의 경우에는 낮에 주로 활동하지요. 낮이니까 정화는 여러분들 불은 불이로 돼 촛불이잖아요. 또 무슨 불입니까? 그 별과 달 같은 거죠. 이건 낮에 빛나요? 밤에 빛나요? 밤에 빛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또 신비한 쪽에 그런 쪽을 추구를 하는데 이 정화도 병화와 닮아서 똑같아. 똑같이 하면서도 뭘 해요? 똑같이 교육 관련 또 일하는데 앞에 병화는 스케일 크다면 스케일 작으니까 작은 쪽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밤에 활동을 하는 뭐가 있을까요? 촛불 좋아요. 또 촛불도 있지만 기동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밤에 피는 꽃 뭐예요? 예, 그런 유흥업소도 가능하다. 네, 그쪽도 가능하다. 유흥업소 중에 정화일주들이 꽃이 밤에 꽃은 빛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등등 많습니다. 갑을 병정 무타 무기. 자, 무토는 땅이 큰 땅이 있나? 큰 땅은 뭐를 심어야 돼?
큰 나무가 필요해. 큰 나무 필요해. 큰 땅은 큰 나무를 심어야 돼. 그러면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땅에다가 큰 나무를 지어 빌딩 지어야 되죠. 역시 무토도 토목과 관련된 것을 많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토는 뭘까요? 네. 기토는 정답이단 말이야. 정답이니까 그와 관련된 정원을 꾸민다든지 이런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쪽에 맞습니다. 그리고 공이 무토나 기토나 그것도 똑같이 그 약간은 신비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토 같은 경우는 종교 관련 그 사업, 낙골당, 뭐 장묘, 토지, 뭐 이런 등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토는 정답이니까 그 많은 걸 갖다 생산해내는 직업, 뭐 우리 잘 아는 농작물 재배,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만들어내는 거 주로 뭘까요? 가축 키우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기토가 굉장히 생명을 키우는 일들,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자, 경과 신은 합쳐서 금입니다. 금은 금의 특징이 뭐예요? 단단하지요. 주체성이 강하지요. 또 시비에 능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금은 그것이 만일에 인문학을 전공했다면 인문계 학교에 인문계를 나왔다면은 그 사람들을 어디로 펼치냐면 일단 제일 먼저는 금이 우리 돈이라 돈.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 경제 그것이 가장 크고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라는 그 금이 합니다. 그래서 속살직이라 해. 속살직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속살직이라는데 돈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해. 그래서 경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칼 차고 총 차는 것.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사법, 뭐 등등. 그러다가 뭐 변호사까지 들어가나? 변호사도 뭐 좀 들어가긴 하겠네. 어쨌든 사법까지 들어갑니다. 경찰까지, 군인까지. 그리고 만일에 그 사람들이 뭐를 전공했다, 이과를 전공했다면 이과를 전공하면 그야말로 사람 죽이고 살리는 일은 의사밖에 없지. 의사, 양의사, 한의사, 또 뭐 하나 있겠네. 수의사.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금과 경금의 차이점은 뭐냐? 경금은 좀 스케일이 크고 신금은 좀 더 약간 날카롭고 예를 들어서 외과 의사 하면은 신금이 좋아요. 치과 의사 신금이 좋다 이말. 그런 식으로 날카롭고 그 다음에 아주 정밀한 것을 다룬다. 이런 거 하면 뭐예요? 치과 의사, 외과 의사, 정형외과 이런 사람은 신금이 좋겠죠. 의사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 자, 병신, 경신, 그리고 이제 신금은 또 비평을 잘해. 그래서 평론가, 분석가, 요즘 보면 평론가 많잖아요. 평론가, 분석가 이런 것들이 신금에 해당합니다. 자, 참고로. 그 다음에 임계가 나옵니다. 임계는 굉장히 직업이 다양하게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혜가 풍부하기 때문에 임과 계는 뭐 직업 종류가 아주 최고로 많은 종류들이 임계가 들어가요. 많은 종류들. 임계는 정신적인 것도 하고, 일단 뭐 유통, 수는 해외를 뜻합니다. 그래서 무역업, 유통업, 특히 개수는 음변이 좋아가지고 이런 음병과 관련된 말로 먹고 사는 데도 합니다. 말로 먹고 사는 데는 병화도 들어갑니다. 병화도 들어갑니다. 병화도 들어가고
이 개수도 그 못지않게 말로 먹고 사는 걸. 자, 수는 음식도 음식업, 유통업,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직업을 다양하게 많이 가지는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성녀, 목사, 신부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은 글자가 임계예요. 수예요. 지혜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는 정신적인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정신적인 것 중에서 하나 아는 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좀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 사이를 이렇게 탁 이어주는 그걸로 또 우리가 보통 무당이라 그래요. 그죠? 이렇게 그런 사람은 글자가 주로 어떤 게 많다. 화가 많은 사람. 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수가 너무 많은 사람은 못 풀어먹습니다. 풀어먹지를 못해. 수가 너무 많으면은 그런 그 정신적인 걸 풀 수가 없어요. 요 보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또 직업에 관련된 것은 한없이 뭐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정도로 하고, 이분이 딱 필요한 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일간이 병하고 머리 사화예요. 연애도 병호라. 엄청 밝은 빛이 병호. 연. 이것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 어떤 뜻이냐 하면 굉장히 밝음을 추구하는데, 젊을 때는 이 사람이 27세 인운에 27세 인목 대운에 봐야 되고, 인목 대운에 인호술 삼합이 되죠. 하고 있게 막 화가 넘친다. 넘친다. 그럼 그때 뭐가 있었겠나? 갑자기 이제 말하자면 이 신령스러운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갖고 너무 힘드는 거야. 갑자기 막 신들린다 그러잖아. 식기가 있어서 신내림 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절대 집에서 못하게 하고, 그래 하면 그냥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막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도대체 눌려 살다가 나중에는 이 추군에 가서 도대체 축술형이 되고, 인호축, 축이 보면 오축이 태어난 게 오축이고, 축이고, 이 자기 태어난 일지가 축술형이잖아요. 축술형에 오축 원지 되니까 도저히 그걸 버티지 못해서 이제 말하자면 집을 나온 거예요. 집을 나와버렸다. 그래서 집을 나와갖고 말하자면 이런 그런 계통으로 이런 계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해자축 이제 금수운으로 앞으로 전개되는데, 하늘에는 간간히 병정이 이렇게 살짝 얼굴을 내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지지는 아직도 병술이 67세 병술이 만만찮게 노리고 있어. 힘들 거예요. 자, 50세 정화. 그럼 이 사람이 이때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기도를 자꾸 안 하고, 기도하기는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바른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은 현재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법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데, 집에 절에 그게 그 상의를 안 해요. 그게 이제 어떤 뭐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과 상의 안 하는 이유는 왜 상의를 안 할까? 너무 싱싱한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대상이 다 해버리니까. 신성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이분은 비로자나 그 치성왕예를 갖다 모셔요. 칠성예를. 그 칠성을 왜 모시느냐 물어봤더니 뭐 제가 모시고 싶어서 모십니다 그러지, 그 스님하고 상의라는 법이 없어요. 그게 그걸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그 자기 인연인데, 그래도 어쨌든 스님 칠성도 스님 법문에 보니까 칠성왕 열애를 했던데요. 그렇게 법문을 잘 듣고 있더라고. 그만 다행이에요. 그게 스님 법문을 계속 듣고 있다는 것에도 뭐 괜찮다. 그런데 이제 칠성왕 열애를 다른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알겠죠? 칠성왕이라는 비로자나 바이로자나.
소위 법신, 우리 말하는 그 비로자나 바이로차나 여러분 강명진하는 거 알지요? 그것도 빛이란 빛. 이런 식으로 이분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그날 온 질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질문이 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스님 왜요? 그 문자로 스님 성력증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뭐 물어봤지. 와가지고 그 예, 머리를 삭발을 할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아니요. 성력 삭발도 안 하고 무슨 그렇게 그 성력증을 갖다가 필요하냐고 내가 그랬더니 되는 겁니까? 그러고 당연히 안 되지. 성력을 내려면 성력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일단 예를 받고 개 받기 전에 일단 뭘 해야 돼요? 성력 교육을 받고 교육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를 성력 개를 받고 그렇게 받는 거지. 무조건 증을 달라는 그런 건 안 돼.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했더니 그러냐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이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있으면은 좀 자기가 뭐 여기 월에 보면 기토가 있지요. 각기합도 있지요. 우리 오주로 돌아가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스님이라고 하면은 뭔가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머리도 안 감고 스님이 돼봐요. 그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뜻하는 바가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인사시 3년짜리 되니까 스님이 내가 안 된다고 했지. 될 수가 없지. 그거는. 그래서 그건 안 돼요. 안 되고 꼭 하시려고 그러면 삭발하시거나 아니면 뭐로 그냥 해도 된다? 그냥 법사로서 그냥 법회 활동하고 하면 됩니다. 자기도 진도님들이기 때문에 보냈대요. 그래서 아마 진도님이 있으니까 자기도 뭔가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상의를 절대 하나도 안 해요. 상의는 안 하고 갑자기 턱 나타나가지고 전화를 해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런 일 등등 그 상의를 해야 돼요. 원래 뭐든지. 자, 연주 이민 편인 비교 설명에 편인 아까지 말한 또 진지한 것을 추구하시는 분. 그래야 삽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는 월간 비급은 월간 비급 통계. 요거는 월간 비급을 지난번 시간에 없앴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없앴고 합신 병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지만 한 가지 희망은 있다. 임수가 있다 했고 월주 기유는 재물 가외 갑기합도로서 재물에 관심이 있고 기주 기사도 역시 재물에 관심이 있고 재물로서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싶은 연구를 갖다가 항상 뭐한데 연구를 쓰느냐 하면 돈을 만드는 데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없어. 왜? 사주 보세요. 사주에 보세요. 사주 보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노력하는 거 돈을 추구하는데 돈이 안 따라와요.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이런 말하자면 종교나 이런 걸 하기 할 때에는 돈을 추구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을 추구를 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그런 희생이죠. 기도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따라온 것이고 그걸 인해서 따라올 때 그것으로도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지. 축적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막 머리 간다면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뭘 한다? 후회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분 같은 경우도 계속 물이 한 방울도 없잖아요. 한 방울도 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금도 없고 물이 없는데 이분이 응? 그 있는데 이제 뭐 거의 이 수가 발달하면 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수가 있어야 되는데 금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우 항상 바짝 마르고 더더욱 바짝 마른 거는 돈이 다 수목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내 돈이 안 된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 부처님을 그러면 이제 이게 부처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집에 부처님 한번 모셨다 하게 돼. 어떤 분이 모시는 탱화만 모셨다. 탱화만 방에다 탱화 모셔놨다더라. 그리고 보니 사진을 보니까 탱화 앞에다가 뭐 과일하고 이렇게 뭐 좀 올려놨더라. 아무튼 뭐 그렇게 해도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샤머니즘적인 그런 걸 안 가고
주님의 그런 정법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가 늘 그래 얘기를 법문을 늘 하니까 법문을 잘 받아보는가 봐.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오늘 사례를 가지고 이분의 직업은 이렇게 정술일주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한 정신적인 업 또는 그런 거를 많이 한다. 그런 걸 배웠고 그 다음에 또 국이 좋으면 국이 좋단 말은 정이 다 잘 돼 있어 가지고 할 때는 뭐 탤런트도 할 수 있고 또 뭐 인터넷 사업을 해가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근데 이분은 그런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개운을 해야 되는데 개운을 하려니까 개운을 하려면 다른 사람 말 들어야 되나 안 되나? 좀 들어야죠. 근데 잘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 주관대로 그냥 판단해 버리고 쭉 있다가 자기 생각하고 어눌러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스님 입장에서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래 하시라고. 어쨌든 이런 분은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냐면 늘 주변 사람들한테 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 들어가서 다시 공유로 다시 공유 준비를 하고 공유 화면 공유도 안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 공유가 여러분들 책 79페이지 79페이지 화면 공유 해보겠습니다. 79페이지 해보겠습니다. 79페이지 요거 어제 거 이제 79페이지에서 공부했지요? 아, 차례입니까? 아, 네.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재물과 사업 관련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오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재물점을 볼 때는 너희 동세를 살펴라. 10등 중에 무슨 재성의 동세를 살펴라. 그럼 재성이 움직이려면 재성을 도와주는 뭐가 필요할까요? 식신 상관을 살펴야 돼요. 식신 상관이 재성을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영양이 오주 영양이 충분한지 안 하는지. 영양이 충분하면서 식신생재가 뜨면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영양이 부족한데 식신생재가 떠 있고 막 재성이 많다 하면 그거는 사업을 해가 돈 잃는 겁니다. 돈 버리는 게 아니라 돈 잃는다. 자, 봅니다. 식신은 돈 벌고 싶은데 식신은 뿌리 같고 재성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식신의 결과는 재성이거든.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잘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사주가 너무 약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오주가 약해가 영양이 부족하니까 식신도 약한 거라. 식신도 약한데 뭐까지 없다? 재성까지 없다. 그러다 버리면 도대체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재 영업 중이라고 한다면은 경비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최대한 경비를 줄이고 현상 유지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돼. 그것이 유리하다. 계속 그걸 끌고 가면 뭐 망하기 쉽다. 자, 또 이번에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하고 누가 와서 질문해요. 뭐야 이게? 갑자기 뭐 나타났어. 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 보입니까? 이 갑자기 왜 먹통이 됐어? 자, 보면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신앙에 이제 아주 왕성해요. 왕성한데 재성이 약하다 하면은 재성이 너무 약하면 특히 미래가라면 시주와 분주를 말합니다. 시주와 분주에 재성이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재성이 너무 약해. 그러면은 일을 해도 성사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예 식상이 안 보이면요, 뚜렷하게 뭘 해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재성이 약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어떤 경우냐, 미래지에 시주와 분주에 뭐가 많다? 인성과 비급이 많아지면 특히 하면 안 됩니다. 인성과 비급이 시주에 많고 전체가 너무나 신왕하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쉬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때는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닙니다. 좀 쉬어야 됩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을 확대하는 문제를 물어봤어요. 역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식상이 보여야 합니다. 식상이 보이지 않으면 사업 확장 꿈도 꾸지 마라. 식상은 재물이 줄어들고 지출을 하면 여기다 식상을 자꾸만 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재물도 함께 줄어듭니다. 식상이 재물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 하지만 식상이 도와서 재물을 갖다가 재를 생해주면 재가 자꾸 생해지면 다시 식상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재성이 보이면 투자의 성과를 보이나 재성에서는 성과가 없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재성과 식상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살필 때에 돈을 버리는 데 대해서 돈을 버느냐 못 버리는 거 살피려면 식상은 안 보이고 재성이 보인다면 그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손님들한테 너무 급해요. 재성만 보이고 식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털도 안 붙고 밥을 먹으려 하는 경입니다. 너무 급해요. 그렇게 재성이 많이 보인다는 말은 급한 겁니다. 제다 신학이 많으면 마음이 늘어오면 급해요. 그래서 가만 못 있어요. 계속 돌아다녀요.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지. 있으면 어떻게 불안하나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급하기도 그러하니까 계속 다녀야 돼요. 불안해.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런데 돈이라 생각한다고. 제다 신학의 사람들은 엄마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계속 돈을 추구해 다닌다. 그 평생 옛날 얘기했잖아요. 제다 신학 사조의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하냐면 고래를 찾아다니는데 낚싯줄로 가 고래를 잡으러 다녀요. 그런데 낚싯줄로 고래를 잡으면 고래가 계속 도망가 땡겨올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따라다니다 보면 팔다리 다 떨어진다. 내가 나중에 팔만 따라다닙니다. 팔만 못 버리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들어와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돈이 들어오나? 제가 신앙 사람들이 돈을 계속 할수록 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깨닫는 데가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탁 놔버리고요. 그냥 다른 쪽 자기 힘을 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도나 이런 쪽으로 팍 머지날 때 다른 세상이 불려져요. 다른 쪽이 그거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따라 들어온다고.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온다니까. 원하지 않아도 들어온다니까. 영향을 끼치면 그걸 몰라. 그래서 아까지 그분도 마찬가지고 늘 얘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 또 통변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손님들한테 말해줄 때 반드시 그걸 꼭 알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성이 사주에 많이 보는 사람은 바쁘지요? 바쁩니다. 그러고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있어 불안해. 그래서 돈 벌러 다닙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뭐냐면 건강이 안 좋을 때 그냥 쓰러져요. 쓰러지면 그냥 끝나는 객사. 뭐 타고 계서 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라고 그러면 항상 자기를 챙겨야 돼요. 그게 성지식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재성이 보이면 부자의 성과를 보이나 재성에서 성과가 없다. 식상운을 보고
식상생제를 보면 일하다.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영양이 충분할 때 식사원을 보고 식상생제를 하게 되면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상간생제로 유통분야도 대기하다. 영양이 부족하면 사업을 확장하면 곤란합니다. 자, 예전에 그 유명한 대우그룹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형적인 제가신학사주였어요. 근데 젊을 때는 이 사람이 운이 뭐냐면 인비운으로 흘렀어요. 인성과 비급운으로 한 40년간에 흘렀어요. 엄청 좋았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성승장구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 이름이 뭔지 압니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예요. 그 제가 신뢰하기 딱 맞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 쓰고 난 다음에 망했죠. 왜 망했느냐? 폴란드에다가 공장을 큰 자동차 공장을 막 짓고 막 했는 거예요. 했는데 외국 차관을 지금같이 단기 자금은 아니에요. 원래가 공장은 장기로 지어야 되고 장기로 뽑으면 되기 때문에 자금도 단기 자금으로 빌려야 돼요. 장기 자금은 빨리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율이 좀 높아도. 그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단기 자금이 너무 싸니까 그냥 공짜예요, 공짜. 그 단기 자금을 전부 다 가가지고 단기 자금을 가지고 단기 자금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항상 단기 자금이 많을 줄 알았지. 무상의 법칙을 몰라서 그래. 불교의 무상의 법칙. 근데 갑자기 차이가 딱 바뀌고 그래요. 막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제 1번이죠. 단기 자금 회수, 콜 자금이 다 바로 회수 바로 죽잖아. 그래가지고 뭐 그때 김영삼 대통령한테 김호중이가 뭐 매달리면서 좀 살리다라는데 나라의 돈이죠. 나라도 저 IMF 지급용 받을 하면 어떻게 살렸어? 그건 넘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 이분이 좀 이거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서 알았더라면 벌리나 안 벌리고 벌리더라도 장기 자금을 차입해야 돼요. 단기 자금을 차입해야 돼요. 장기 자금을 차입했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급하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단기 자금 차입할 때는 왜 그러냐면 돈이 워낙 많이 남으니까 예산이 엄청난 이익이 된단 말이야. 그 공짜로 빌려가지고 막 빌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해?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시에 몰락해 버렸죠. 일시에. 근데 지금은 뭐 대우가 모를 정도로 막 얻어져 버렸잖아요. 이것이 큰 기업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인에도 해당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항상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간이 오르막 내리막 할 때 그걸 언제 빠져나와야 돼요? 꼭대기 올라가서 빠져나와야 돼요? 올라갈 때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미 우리는 여러분도 잘 알지만은 그래프를 알고 있잖아요. 자기 운을 알고 있는데 올라갈 때 빠져나와야 돼. 그 꼭대기 잡으면 오르막이 나와. 맞죠? 네, 그런 것을 뭘 보면 우리는 사주를 보면 그것이 흔히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역량이 부족하면 사업을 확장하는 곤란합니다. 또 고로 기주와 분주의 재성이 두 개면 사업장이 두 곳을 뜻한다. 재성이 두 개란 말은 사업장은 두 개를 뜻한다. 그러면 이래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봅니다. 자, 사업 정리해야지 보면 첫째 문제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일주가 그 당시 그날 임주가 10년이에요. 10년에 임진, 임자, 정미, 신축. 자, 임자로 볼 때에는 어느 정도는 역량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임진, 신자 지나니까 뭐 역량 어느 정도 갖추는 사람인데, 자, 정제와 정관은 직장을 말합니다. 시주가 정제요. 정미니까 요것이 정제가 돼 있고, 정제가 돼 있고, 미토는 정관이 떴네요. 정리로 돈을 벌기 위해 일자를 찾는다. 그런데 만일 시주가 기사라고 한다면, 일자리를 얻어서 수익이 생겨나 이 말이에요. 이 역량은 강하니까. 만일 시주가 정해라 한다면 정해라 한다면 돈을 동업하는 사람한테
이 정이 뺏긴다. 왜? 해수 속에 임수가 있어요. 해수 속에 임수가 있으면은 임수가 정을 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걸 뺏기는 거지. 그래서 동편 정면은 돈을 벌어 동편 뺏기고, 만일 시주가 정묘란다면 정묘는 묘는 뭐예요? 묘는 식신이자 상관이잖아요. 상관, 쟤는 생계, 상관 생계로서 유통을 해서 돈 번다. 왜? 영양이 충분하니까. 영양이 충분할 때에는 여기서 정묘가 있으면 유통을 해서 돈. 그래서 만약 여러분 요것을 활용해서 영양이 충분하고 상관 생계가 있으면 돈 봅니다. 유통해서 돈 봅니다. 이렇게 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정이 만약에 임하고 합쳐 있더라. 정해 이렇게 했으면 돈 벌가 동업을한테 동업은 돈을 지키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난 돈 벌어도 남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이고. 왜냐하면 수가 너무 영양이 충분한데 시집까지도 영양이 충분한 수가 왔으면 안 된다. 만일 시주가 기사라면 일자리를 얻어서 수익이 생긴다. 좋은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창업과 폐업의 시기. 참이 결정을 잘해야 돼요. 창업은 일단은 일간 영양이 떴더라고. 재성이 왕성한 식상이 재성을 재생하는 구조. 그때 그것이 어디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미래지에 시주와 분주에 나타나면 무조건 하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하락하는 거야. 특히 사업에는 기술과 수단이 필요한데 기술은 식신입니다. 수단은 뭐예요? 상관. 다시 말합니다. 기술 식신은 손재주. 수단은 뭐예요? 입. 말하는 거. 그러니까 상관은 말로서 유통을 해서 벌어먹고, 기술은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식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역량이 충분한데 이 사람이 봤더니 식신생리가 떴다. 그러면 뭘 만들어서 연구가 만들어갖고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것이고, 상관생리를 유통을 해서 그렇다. 이런까지 통면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있습니다 하고 했어요. 자, 영양은 충분했는지 찾아봐요. 그러면 병원은요, 뭘 찾아야 돼요? 변인이 있는지 찾아보면 돼요. 변인이 어디 있어요? 뭐, 월에도 좋고, 그래서 변인이 하나 있으면은 괜찮고, 영양이 부족하다 하면은 영양이 뭐 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인데 지금 이제 영양이 부족하다. 그럼 우리가 기다려요? 인 먹을 때 기다리겠죠. 인이나 묘까지 기다려야 돼. 수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내년 봄이나 금년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오겠습니다. 뭐라 하면은 간목이라 한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통변이 됩니다. 동업 문제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동업 문제 왔다. 그럼 뭐냐? 동업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내 사주 오줄 떴더니 뭐 비급이 많아. 비급이 많은데 분조도 그렇고 시조도 그렇고 급제가 막 떠서 동업하면 그건 돈 다 뺏기는. 급제는 뭘 뺏어가는 재성을 탈취하는 놈놈입니다. 그때 하면 안 돼.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내가 역량이 부족한데 조금 부족해. 조금 부족한데 너무 부족하네. 조금 부족한데 마지막에 갔더니 뭐가 나와? 인성과 미성이 떴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그 경우라도 급제만 많이 보이면 어떤 이상이 되겠냐면 도움 되긴 되는데 도움자가 지껏 다 챙겼고 그럼 남는 게 별로 없지. 자, 통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통변이 신약에 비건 급제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좋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업은 돼. 하지만 내 무역이 적다는 거야. 어떻게 챙기는 게. 자, 그런 걸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알 수 있다. 다음 비동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되냐면 이런 사전 지식들이 많아야 뭐가 잘 풀립니까? 오주가 눈에 싹 들어온단 말이야. 오주가 눈에 싹 들어오면 이제 모든 일들이 보이지거든.
자, 진로적성 문제 아까 저게 우리 조금 뭐 진로적성 관련해서 청락을 가지고 가벌병정 무기경식 인계에 대해서 오전에 살펴봤는데, 자, 취직이나 퇴직의 선택 문제는 특히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 이걸 활용해서 우리 적중을 많이 시켰어요. 잘 보세요. 인성의 동태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인성의 동태 살필 때 정관의 협조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분주나 시주의 인성을 찾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관이 있으면 이거는 뭐 그냥 임용고시 되는 겁니다. 자, 사주에 충격이 없고 기구신이 적게 보이면 정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용고시 보면 상관 뭐고 그게 인성과 정관이 떴는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상관이 빼쪽이 내다보고 있다. 그럼 곤란하죠. 상관이 뭘 그걸 해요? 관성을 하잖아. 그럼 관성이 인성극하는 걸 못하게 하지. 그걸 방해하는 거라니까. 그럼 무조건 관인 상승이 됐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봤더니 뭐가 숨어 있어요? 상관이라는 놈이 시상관이 있으면 그렇게 상관 경관이면 모든 것이 허사되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살펴야 됩니다. 기구신 가로 해놔놓고요. 그때 상관 경관 그러는 거 아마 좀 약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상관 경관. 자, 청하다 말은 신약할 때 관인상승이면 제일 청한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아침에 대다신약 얘기를 얘기를 했는데 대다신약 사주라도 뭐가 있으면 인성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피엔드로 끝나는 거예요. 어디에? 일간 주변에 시간이나 뭐가 있으면 인성이 하나 자리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피엔드로 끝난다. 그러면 자기가 사주에 인성이 없다나 그럼 누구를 잡아야 돼? 인성이 있는 사람을 잡아야 된다니까. 얼목 같으면 인이나 개를 탓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한테 가면 살길이 열린다니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건 정말 알아야 돼. 내 사주 없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귀인이에요. 귀인을 찾아야 돼.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물고 물리는 관계, 인간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인성 가다하면 취직할 마음도 공부하는 거 그랬죠. 그걸 뭘 해야 됩니까? 인성 가다하면 취직할 마음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울릉도와 독도 놀러 가야지. 놀러 다니다 보면 일이 생기는 거야. 좋은 일이 생겨. 놀러 다니다 보면 생겨. 놀러 다녀. 이번에 이 시간 다 돼가네. 그 울릉도 독도 갔다 오는데 스님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아주 파도도 뭐 그냥 없고 너무 맑고 갔다 오니까 뭐가 됩니까? 재충전이 해갖고 스님이 지난주에 보면 벌써 막 콧물이 막 나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번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씩씩해져서 그냥 한 20년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뭐 기운이 막 나는 거예요. 30년, 그럼 100세 사면 안 돼. 어쨌든 강의 자리를 볼 때는 아까 뭘 봅니까? 인성을 봐라. 평관이 있으면 뭘 봐라? 강의 자리를 읽어야 차지하나? 읽는데 그래도 요때 인성이 있으면요 물고 갑니다. 네. 인성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사주 볼 때 옛날 사주는요 사주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요, 관성. 관성이 최고잖아요. 옛날에는 관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주에는 관이 있느냐 관을 따졌어요. 그러다가 한 100년 전부터는 뭘 따졌어요? 재성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뭘 따져요? 지금은요 한 10년 전 지금은요 식상이 뜨는 시대여서요. 그러다가 지금 이 바이오로 지금 이 시대면은 다시 인성이 떠요. 지금은 인성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다. 앞으로 왜 그러냐면요. 식상하고 저런 거는요. 이제는 여러분들 유튜브 있잖아요. 근데 식상해져요. 계속 유튜브만 보면 사람이 이제 식상하거든. 계속 지금 그럼 나중에는 뭘 찾아요, 사람들?
뭔가 뭐 정신적인 어떤 이걸 찾게 되는 거야. 나중에. 아, 그렇게 온다니까? 그때는 인성이 최고예요, 인성. 기도. 그 다음에 어떤 머리에서 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명상, 이런 거 뜬단 말이에요. 그, 뭔가 미국에서 가장 발달한 게 지금 발달이 뭐예요? 명상이에요, 명상.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예전에 그는 오래전에 된 거 일 아닙니까? 이미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식상이 너무너무 발달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제는 이제 귀찮아. 아이고, 귀찮아. 좀 비우고 싶어. 이럴 때가 언제냐? 명상이 된다. 지금부터는 명상 공부 해놔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명상 공부의 주축이 어디예요? 불교. 불교에서 그래서 토인비라는 분은 뭐라 해서 영국의 미래학자 토인비가 뭐라 해서 자기가 돌아가면서 뭐라 해서요? 앞으로의 21세기부터 22세기는 정신적인 종교가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다. 불교라고 그래서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정신적인 그 종교. 그러면 앞으로 기독교도 어떻게 된다? 정신적인 걸 추구하게 있습니다. 물질적인 추구가 아니고 무조건 맹목적인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이제는 뭘 한다? 명상을 하고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미 명상합니다. 묵상, 청상 그런 식으로 명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 똑같다 보니까 좀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했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네, 예,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